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드로와 함께하는 탁구 아카데미. 자, 오늘 시간은 특별하게 우리 윤 PD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 PD님도 이제 선수 출신이시고, 오늘 윤 PD님이 특별하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래서 함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점은 페널드로 이제 백쪽 기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페널드 선수들을 저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페널드 선수들이 세이크로 백드라이브를 걸면요, 특이한 공통점이 좀 있어요. 어떤? 손목을 되게 많이 써요. 아, 손목을 많이 쓴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쉐이크 핸드를 딱 하면은 백쪽에서는 손목을 많이 써야 된다. 여기가 좀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박이 있다. 그래서 근데 막상 또 저희가 이제 포핸드 쪽에 대한 지식이 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핸드 쪽 드라이브 쪽을 걸 때는 또 막상 보면 그렇게 손목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간혹 그걸 또 많이 쓰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대로. 보통 이런 이 팔꿈치 여기 밑에 부분 요 부분을 많이 쓰고 뭐 허리 당연히 많이 쓰겠지만 허리.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보여주면서 영상을 근데 제가 솔직히 이제 탁구를 너무 안 쳐가지고 좀 안 치긴 했어요. 탁구를 너무 안 쳐가지고 모든 기술에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이현재 선생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오케이. 하도록 좋습니다.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현재 선생님 볼을 좀 주실 네, 것 제가 같아요. 그러면 받아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이 라켓가 좀 공교롭게도 페널드 라켓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거를 페널드처럼 잡아가지고 하겠는데 일단 라켓도 너무 오래간만에 잡아가지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라켓을 딱 잡은 순간 페널드로 백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펜으로 백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쉐이크핸드로 백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탁구를 너무 안 쳐가지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 강하게 건다는 가정을 했을 때 뭐가 제일 자신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이현재 선생님 그냥 생각대로. 저는 선택권이 세 개가 있어. 다 없다? 그건 너무 이제 좀 그러긴 한데. 오케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페널드로 백드라이브 세게 거는 게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쳤던 거니까. 이게 각을 잡는 거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연습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백드라이브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페널드로 이렇게 걸라 그러면 이걸로 제일 세게 걸 수 있어요. 근데 페널드로 백드라이브를 못 거는 이유는 사실상 페널드로 탁구를 치면 이걸 백드라이브로 처음부터 노림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세이크핸드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백드라이브를 이렇게 이걸 잡아놓고 가는데 벌써 안 들어가잖아. 근데 페널드 같은 경우에는 포핸드를 주로 많이 잡으려다 보니까 메인이.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로 이렇게 놓고 백드라이브를 이걸 이렇게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얘가 훨씬 더 잘 걸어요. 그렇지, 했던 거니까. 라바가 다른가? 근데 또 그 다음에 저거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뭘로 세게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펜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중펜. 그래서 이제 페널드 선수들이 보통 보면 중펜을 하면서 백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도 또 백드라이브를 이걸 걸면 또 중펜을 걸면 훨씬 더 세게 걸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난데? 제일 세게 걸 수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세게 걸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세이크로 백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럼 이거를 못 걸겠어요, 세게. 그립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힘을 주는 방법에서 이게 이제 좀. 근데 원래는 이게 제일 쉽잖아요. 원래는 각이나. 원래 구조적으로는 제일 쉽잖아요. 근데 밸런스는 제일 낫죠.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게 제일 쉬운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저희 자체도 이걸로 막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거를 이렇게 거는 건가? 그래서 손목을 좀 더 써보서 걸어보기도 하고 화관을 더 많이 이용해서 걸어보기도 하고 또 이 손목을 이렇게 써봐서 걸어보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걸어보는데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게 딱 탁구 치는 걸 딱 보면 저 선수는 딱 알잖아요. 그렇죠. 페널드 선수가 백드라이브를 거는 거다. 바꿨구나. 그리고 세이크 선수가 진짜 전통적으로 거는구나. 이게 좀 딱 보이죠. 딱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을 진짜 많이 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하게 쓰는. 보통 그러니까 손목을 많이 쓰는 게 문제이기보다는 손목만 쓰는 거죠. 이렇게 손목만이요. 손목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못 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페널드를 걸게 되면 손목을 쓸 수가 없어요. 페널드는 이게 손목을 쓰기가 힘들어요. 이걸 걸 때. 이 구조상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를 많이 이용해요. 팔 전체를 횡을 만든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걸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손목보다는 약간 이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더 큰 걸로 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목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힘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서 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세이크로만 치면 보통의 패드 선수들은 이렇게 걸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만 걸어요. 요렇게만. 네. 요렇게만 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현진 선생님이 조금 어디가 좀 디테일하게 여기는 한 몇 프로 정도 쓰고 여기는 좀 몇 프로 정도 쓰고 어디는 몇 프로 정도 써서 한 100을 만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런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 무슨 그러니까 좀 디테일.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막상 보면은 페널드로 쳤을 때는 제가 봐도 손목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기준에서 요걸 거의 안 쓰고 전체적으로 이 팔 전체적으로 치고 중펜으로 치면 또 이 손목을 또 중펜도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중펜으로 쳐도 이 팔 전체로 많이 치거든요. 팔 전체로.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못 쓰니까. 네. 이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 네네네. 이렇게는 많이 써도 이렇게 많이 못 쓰거든 중펜으로. 그렇죠. 근데 세이크는 너무 자유로워 이게. 근데 이게 자유로운 게 어떻게 보면 독약인 거죠. 너무 이걸 쓰기 편하니까 얘만 쓰는 거야. 쉽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그죠? 얘만 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런 화가 이 축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안 좋아서 요거를 조금 그러니까 좀 힘의 원리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좀 네. 가장 그래도 좀 좋다. 네, 그 포인트를 네, 설명을 드리는 게 네.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현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위치를 좀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이 좀 길었나요? 좀 길긴 했어요.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그러니까 아마 이유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여기 PD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현재 선생님도 패널드로도 한번 걸어보시고.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렇게가? 저 역시.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렇게가? 저 역시.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렇게가? 저 역시. 이렇게가? 저 역시. 이렇게인가? 역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손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횡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채공 시간이 크다, 엄청 커져요. 궤적이 엄청 커진다. 그래서 효율성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펜을 한번 페널드 걸어볼까요? 분들이 이제 중펜으로 바꾸고 이제 중펜 한번 걸어보실까요? 이것도 맥락은 손가락이 좀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궤적은 중펜이랑 세이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궤적은. 근데 이제 근데 페널드는 되게 이상해요. 꺾이는 게 네. 이게 그립이 일단 좀 아파.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궤적이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도 물론 뭐 레슨을 할 때 뭐 이제 페널드 분들이 세이크를 할 때 처음에 궤적이 안 맞으니까 박자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박자에 이렇게 하나 둘 셋을 배우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기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그래서 볼박스로 먼저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 초점을 맞춰서 하나 이렇게 대부분 연습을 하는 경우나 레슨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손목만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스윙을 너무 정형화시켜서 그 다음에 오는 공을 너무 내가 기다리는 박자로 이 손목만 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볼박스 하거나 레슨할 때는 잘 되는데 왜 게임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힘의 원천을 일단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오는 박자 바운드가 1인지 10인지까지의 데이터를 이해해라.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라 그랬죠. 아까 윤 PD님께서 손목만 쓰니까 문제인데 이 손목이 잘못 썼을 때 늘어져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쓰는데 늘어져요. 그러면 기준점,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그러면 저는 여기에 지렛대 역할이 저는 50%라고 생각해요. 네. 50에서 60%. 왜? 지렛대 기준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목을 쓰는데 힘이 안 나게 써지는 거예요. 손목을 많이는 쓰는데. 근데 이제 이 지렛대를 받치면 이 반동을 같이 이용하면 아마 확 다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대부분 기다렸다가 이 보세요. 여기 제가 지렛대라고 말씀드린 50% 60%의 축발이 지나가면서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잡는다고 하면 이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손목을 어때요? 절제를 해주면서 힘을 원천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윤 PD님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네? 자, 요 팔을 네? 요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요 오른쪽 홈이 있어요. 잡고. 절 잡지 마시고요. 그래,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 너무 꽉 잡지 마시고 요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네. 여기가 어때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여기 힘이 딱 들어가죠. 네.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들어가면 여기가 절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윤 PD님 잡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아니, 요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윤 PD님이 손목만 쓴다 그랬어요. 네. 얘 에너지가 없이 얘 한번 떼볼게요. 네. 그러면 손목이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가 풀리죠. 그렇죠.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삐껴 맞고 힘이 안 여기 나는데. 각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렛대를 꽉 잡아주고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축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 좀 쏘면 안 될까요? 나도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아까보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네,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공이 흐트러진다. 결이 날아간다. 무너지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잡아준다, 묵직하다. 그런 느낌을. 그렇지. 탁 잡아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임팩트의 원리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여기서 끝난 건데. 그러니까 끊어서 끝난 건데. 네, 맞아요. 여기서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끝내기 위해서 좀 더 그냥 가는 것 뿐이지. 끝내주는 힘을 이렇게. 임팩트를 발생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절제 임팩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모양새를 그냥 뭐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공이 삐껴 맞는 느낌. 그렇죠. 이것도 여기서 이면이 오래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결대로 하되 네.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궤적이 만들어지면 뿌리는 것까지. 그렇죠. 여기서 네. 이 결이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가 네. 중요해요. 네, 왜냐면 맞아요. 야구도 보면 골프도 보면 다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결이 그렇죠. 이 두꺼운 결이 오래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요거를 생성한다 생각하고 여기서 요 느낌이 착 걸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안함의 결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주는 방향인데 여기서 좀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은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여기서 그냥 네. 팔로우가 더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거만 그러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거만 돌아갔죠. 네, 지나가는데 스윙은 큰데 이게 이제 풀어지는 느낌? 그렇죠. 그런 이러면 느낌으로. 조금만 잘못만 치면 네.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삐껴 여기나 맞기도 여기나 하고. 여기까지가 그래도 비슷한 결로 많이 맞는데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네. 여기 아니고 여기면 이제 잘못 맞는 거지 이렇게 잘못 맞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잘못 맞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이렇게 그렇죠. 뭔가 탁 잡아주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 잡아주는 포인트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좀 더 보내야 된다. 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요.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힘의 원천 50% 내지 60%는 여기에 기준점을 잡아주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의 바운드를 잡았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부분 옆으로 풀어요. 옆으로 풀었다가 이 앞쪽으로 궤적이 나가니까 아까 페놀드하고 비슷하죠 맥락이. 그쵸, 옆에서 그쵸. 네. 이렇게 스윙은 큰데 어때요? 근데 나는 스윙을 주고 힘 많이 주는데 레슨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몸을 쓸 것이 아니라 이제 기준점 50%의 포인트를 주되 여기서 어때요? 손목 바운드 어때요? 착착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스윙은 길지 않지만 그 다음에 막 정형화된 스윙을 만들지 않지만 포인트 어때요? 네. 깔끔하잖아요. 선수들이 짧게 포인트 잡는 게 이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패널들은 이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지 못해요. 결상. 네네네네. 보통 이 팔꿈치가 이게 앞으로 이게 백핸드 백드라이브 잘 거는 선수들 보면 약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들어와야 이게 뒤로 쉽게 들어오니까. 왜냐면 공간을 만들죠. 이게 나가면 이게 뒤로 가잖아요. 네, 쉽게 네,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약간 백드라이브 걸 때 보면 약간 이쪽으로 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거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칠라니까. 선수들은 그렇지, 강하게 칠라니까. 이게 워낙 인지가 되고 네. 자세도 낮고 그렇지, 강하게 자세도 낮고 선수들은 강하게 압박을 줘야 돼. 또 커트도 많이 아끼고. 네 맞아요. 낮게 그다음에 오고. 공도 낮게 와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강한 힘이 선수들은 필요하죠. 그런 많은 훈련과 트레이닝이 돼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이 생활체육분들은 그게 어렵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나 막 이만큼 나가면 좋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빠지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져요. 그러니까 공을 강하기 뭐든지 때문에. 과속을 하면 네.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페널드 분들이 세이크로 전향했을 때 좀 어려워하는 백드라이브를 좀 힘의 원리로 해서 막 선수들처럼 이게 아니라 내가 기준점을 두는 힘의 포인트 원리 50% 내지는 여기서 30% 그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절제가 20% 그렇게 나누면 거의 핵심은 지렛대 역할은 50% 얘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이 오는 박자에 따라서 30%는 방향성을 빼준 다음에 이 흡수했던 30%를 20%가 절제를 하거나 잡아주거나 나가주거나 그건 공에 따른 그래서 이 50, 30, 20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놓치는 경우가 그래요. 상대방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 왼손이건 페널드건 박자가 빠르건 느리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박자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는 박자를 무릎 반동으로 읽어서 요 공이 오면 요렇게 자, 요 공이 오면 요쪽 지렛대를 가지고 50% 그 다음에 30% 20% 자, 그대로 오면 자, 양쪽 무릎 밸런스로 50 30 20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면 어때요? 왼쪽 무릎이 지렛대를 받치고 공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자 50, 자 30, 20 이거를 이제 기준점을 이렇게 두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이 5, 3, 2가 하나가 돼버리죠. 자 5, 3, 2 어때요? 그러니까 박자가 이렇게 오죠?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보다가 리듬 잡다가 5, 3, 1 그 다음에 일로 와요. 자 5, 3, 1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50%, 30%, 20% 나누는데 이거를 이제 익숙해지면 박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고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페널드로 치면 팔꿈치가 못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왜? 힘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야. 이 스윙 자체가 네. 쉽게 얘기하면 200m를 날릴 수 있는 스윙 자체가 아니니까 여기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몸 옆으로 빼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얘가 이 공간을 못 만들거든요. 이철승 감독님이든 김택수 감독님이든 다 옆으로 뺄 수밖에 없어 구조가. 구조 자체가 일로 뺄 수가 없어. 이 가운데서 못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거밖에 안 돼. 이게 안 나오고. 네. 근데 세이크는 약간 가운데로 오잖아요. 맞아요. 이쪽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볼이 이쪽에 있으면 몰라도. 그렇죠. 이쪽 자체 왜 이쪽 발 쪽으로 안 가고 네. 약간 가운데로 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지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 오거든. 기준에서 이거 손목을 활용하는 그렇죠. 약간 더 강하게 치려고 네, 근데 네. 중팬도 약간 가운데로 오는데 네, 페널드만 옆으로 가거든. 맞아요. 근데 그건 구조상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요게 좀 달라서 이제 힘을 못 만들어내는 건데 맞아요. 근데 페널드 선수들이 세이크를 쳐도 이 팔꿈치가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탁 나와줘야 되는데 네. 위치가 이미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목밖에 못 꺾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출발하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에서 왜냐면 네. 맨날 탁구를 페널드 선수들은 거기에 익숙해지는 이렇게 치거든. 이렇게 네. 팔꿈치가 이렇게 치거든. 이렇게 치지 않잖아. 옆으로 놓고. 그렇죠. 근데 세이크 선수들이 약간 옆으로 놓고 치잖아. 옆에 놓고 돌리기도 하고 그쵸, 끌기도 그쵸. 하고 그러니까 좀 이 자유롭죠 이게. 이 위치가 다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횡 자체도 다르고 이 위치가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차이가 좀 근데 아마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셨을 분들도 분명히 저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페널드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또 직접 해보시는 분들 중에 페널드도 하셨는데 또 백드라이브 얘기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왜냐면 페널드에서 쉐이크핸드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맞아요. 싶다는 건데 답답함.
네. 그다음에 왜 나는 무조건 화로 잡아야 되고 세이크는 이루고 있는데 나는 바다만 준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뭐 패널도 치시는 지방에서 계신 분들 그렇죠. 답답하니까 또 올라와서 레슨 받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이 부분이 또 쉽게 좀 안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아, 있는 뭐 좋은 시간 같습니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똑같은 기술이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네.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고 또 들리는 게 다를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현재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들도 있지만 또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들도 그럼요. 있고 다 달라요. 그런 네.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서 네. 나에 맞는 방법을 찾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참고하셔서 제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그렇죠. 힘쓰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네. 네, 저도 이제 좋으시- 이현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얘기를 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저에 맞는 방법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안드로와 함께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5편이나 6편 뭐 요렇게 뭐 기회가 되면 이현재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들을 구독자 입장에서도 네네네.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질문들 이렇게 댓글 네, 달아주시고 그런 그래도 부분들, 네, 참고해서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설명 제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인 입장에서 네네네. 궁금한 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네네네.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네. 앞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